양윤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검찰, 이 보좌관하고 아들을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휴가 연장 관련해서 최소 3차례나 전화를 갖다가 했다는 뭐 이런 건데, 이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것,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부인했잖아요. 근데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아들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휴가 연장 관련해서 최소 3차례를 전화했다는 겁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추미애는 국회에서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싫은 건 안 하고 싶겠죠. 야당의 의혹 추궁에는 증거 내놔 하고 오히려 증거 내놓으라고 강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카추샤 봉부 당시에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지금 검찰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서 씨 군부대에 전화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이렇게 몇몇 신문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공식 발표는 안 한 겁니다. 그 검찰은 최 씨 진술의 그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청탁이죠. 아니, 추미애 아들한테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은, 아니, 아들이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면은, 보좌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자기 혼자 움직이겠습니까? 자기 주군한테 물어보고 아드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일단 시스템은 보고를 하고 일을 하게 돼 있죠. 특히 공적 업무. 예를 들면 군이라는 공적인 대상, 어마어마한 대상 아닙니까? 거기다 휴가라는 거. 왜 보좌관도 휴가를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죠. 군대에서 1초라도 늦으면 미기 딱 영창 간다는 거 다 알죠.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물어볼 거다. 보좌관이 주군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 군에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의 상식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부지검 형사 1부 부장 김덕권 부장 검사가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 장교인 김모대희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 받았다, 진술을 딱 받아냈습니다. 역시 군인은 솔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솔직합니다.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를 또 서 씨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했는데 보좌관 당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보좌관.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보좌진이. 최 씨와 서 씨 각각 조사하니까 궁금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전화했다. 뭐 3번 전화했다는 군인들이 좀 밝혔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요 상당히 솔직합니다. 단순하고. 이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에서 25일 최소 3차례 전화를 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이 됐다. 아니, 이미 증언을 했으니까 그게 포착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군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로 보좌관이 3번이나 전화 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해보니까 확인됐다는 거죠.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탁은 결코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한 걸 들려졌습니다. 청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의 전화를. 그래서 문의 전화를 3번이나 합니까? 문의 전화 3번 합니까? 공적인 기관에 공적인 사람이 문의 전화를 3번이나 합니까? 사적인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 씨도 최 씨와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난 지가 지금 1월 달에 그거 했으니까 8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마 연구를 했어도 박사가 됐을 법합니다. 네. 검찰은 서 씨의 그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그 이른바 그 성명불상의 대위 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 6월 25일 휴가 명령이 나왔다. 이게 벌써 이거는 탈영이죠. 탈영. 대법원 판례가 탈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어떤 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지휘관의 휴가 명령을 어겼으면 그거는 탈영이다 이거죠. 그 대법원 판례가 어저께 나왔다고 전주의 의원이 그걸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쫙 나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17분 늦었다고 영창을 보냈는데 안 그러면 군기가 확립이 안 됩니다. 그 군인이 잔인한 게 아니고 군은 딱 그 시간 지키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불가피한 경우란 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오다가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뭐 예를 들면 오다가 뭐 침수를 당했다든가 또 오다가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증거 있으면 그거는 딱 시간 딱딱딱 해가지고 정상 참작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정밀하게. 그러나 일단 늦으면은 영창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서 씨가 무슨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추 장관은 14일 어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최 씨가 김대희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시킨 사실 없다고 딱 부인했습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부인했었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면서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 여당이 아닙니다.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수사검사처럼 피의자 신문하는 것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반격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딱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 하고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이 카투샤 당직사병 A씨 이제 이미 밝혀졌죠. 현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머리가 돌아볼 대깨문한테 공격도 받고 범법자 낙인도 받고 누구한테? 민주당 황이라는 자한테. 제가 왜 국회의원한테 황이라는 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면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를 갖다가 죄 없는 공익 제보자를 범법자라고 말이죠.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증거도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범죄자 또 뒤에 공범이 있다. 그리고 이름이 누구다 하고 SNS에 밝히고 해가지고 대깨문들 테러를 당하게끔 문자 테러 그 다음에 뭐 댓글 테러 당하게끔 한 그 장본인이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황희라는 이런 자가 실명 공개 얼굴 공개 다 하니까 댓글 폭탄 쏟아지고 그래서 이 현 씨는 말이죠. 이 당직사병 현 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과에 가야 될 정도라고 할 정도니 본인이 말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해 버렸습니다.
안 받고 싶다 이거였어. 예? 그래가지고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그건 당연히 예스가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만약에 노가 된다면 나중에 권익위도 문제가 크게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정말 요즘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이 새로운 나라,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에서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 소리 들으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 모인 애국 국민들을 향해서 마치 코로나 주범들처럼 몰아가는 휘몰아쳤던 그 미개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는 잠복기가 5일입니다. 5점 며칠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날 와서 바로 벌써 감염병 의사들은 방송에 나와서 6월 달부터 지금 7말 8초입니다. 7월 말 8월 초 위험합니다. 휴가 떠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이걸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갖다가 어디로 모으느냐. 광화문으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애국심 강한 정광훈 목사로 몰아버리고 심지어는 야당까지 정광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헛소리를 해댔으니 그래서 제가 그냥 딱 공격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뭐 엄중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따구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점수가 팍 깎였는데 이번에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이 팍 깎이니까 그냥 좀 올라갔어요. 예. 국민의힘이 야당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대표 벌써 그때 신뢰를 잃은 주호영 저는 처음에 주호영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날 보고 X로 봤습니다. 저는 X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도부가 바뀌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한 20%는 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날이 계속된다더라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지금 새벽 5시 이 순간은 몹시 춥고 살을 에이는 듯한 사풍이 살을 뚫고 나가듯 아픈 그런 추운 계절이지만 그러나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태양은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떠오르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